제가 가끔 수업할 때 네. 도시의 특징 같은 걸 설명하고 싶어서 얘들아 나중에 20살 넘어서 혼자 이제 집을 얻어야 될 것 같아. 직장을 얻어야 돼. 어느 도시에서 살아보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예전에는 막 도시 얘기를 막 했었는데 요즘 애들은 전 독립할 생각이 없는데요? 이래. 이게 진짜 확연하게 늘었어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려면 분명히 키워주셔야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학원 아무리 보내고 선행학습 아무리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거 없이는 공부가 안 되겠더라고요. 이거 없는 애들은 공부 못해요. 집 공부 습관 이야기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의자예요. 뭐 그리 중요해? 이랬거든요. 그런데 첫째가 6학년이 되면서 앉아있는 시간이 확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30분만 지나면 엉덩이 아프다면서 소파에 거의 드러눕듯이 앉아요. 의자에 앉았는데 엉덩이가 아니라 이렇게 허리로 앉는 아이들 집집마다 꼭 한 명씩 있죠. 그래서 이번에 레니프 유니백 체어 프로를 들여놨어요. 이 의자는 조절되는 게 진짜 디테일해요. 팔걸이부터가 달라요. 높이 조절은 기본이고 팔 받침대가 관절처럼 회전해서 아이 팔 위치에 맞게 각도를 잡아줄 수 있어요. 헤드레스트는 머리를 기대는 게 아니라 목 뒤에 C커브를 채워주는 구조예요. 높이랑 각도 조절이 되니까 아이 키에 맞춰서 목이 쏙 들어간 곳에 딱 맞춰줄 수 있어요. 허리 쪽에는 럼버 서포트라고 해서 허리 지지대가 있는데 등과 의자 사이에 빈 공간 없이 허리를 탄탄하게 받쳐줘요. 그리고 이 의자에서 가장 특별한 건 시트예요. 16cm의 두께의 3중 레이어 서스펜션 시트인데요. 앉으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서 엉덩이가 베기지 않아요. 앞뒤로 몸을 움직이면 쿠션이 따라오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교육나침반 구독자분들을 위한 네이버 최저가보다 2만원 더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 따로 받아놨거든요. 더보기란에 이벤트 링크 남겨둘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눌러보시고 좋은 혜택 함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채널 영상에서는 또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데요. 작가님 소개 직접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유선아입니다. 현재 고등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아이는 초등생 그리고 또 네, 중등생이라는 맞습니다. 요즘 고등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겠다라는 거를 좀 잘 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고등학교 아이들 어떤가요? 표현이 예쁘진 않은데 뇌가 녹슬었다? 작년에 뇌가 썩었다라는 표현이 영국에서 쓰이기 시작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뇌의 가동을 안 시킨다는 느낌이 진짜 좀 많이 들어요. 아, 그래서 멈춰서 녹슬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가동 범위가 아주 넓은데 그걸 요만큼만 사용하는 느낌인 거죠. 머리를 쓸 줄을 모르고 새로운 걸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지끈지끈한 것들은 전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아이들의 대부분의 초중 생활은 어땠을까요? 우선은 아이들이 너무 테스트가 없어요. 시험이 없는 환경 하에서 있으니까 학습을 하기는 하는데 이걸 점검하고 얘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는 과정들이 없어요. 학습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내 몸으로 체득화시켜야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하는 게 사실은 시험 공부라는 게 그거죠. 내가 100점을 맞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쳐내기 위해서 아이들이 오랫동안 자기가 반복하고 복습하고 하는 게 공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없으니까 제대로 공부하는 과정이 없는 거죠. 초등 때는 대부분 다 시험이 없고요. 중학교 때도 시험이 있기는 하지만 한 학기는 자유학기제로 날리고요. 시험을 보는 환경 하에서도 주요 몇 과목만 하거나 아니면 한 학기에 딱 한 번만 보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때만 잠깐 바짝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아이들이 그냥 공부라는 행동은 하지만 이걸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하는 과정이 없단 말이에요. 저희 아이가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자유학기제가 끝나고 첫 시험을 볼 때 사실 제가 제일 걱정했던 과목이 국어였어요. 국어를 한 번도 문제집을 풀리질 않았었거든요. 책을 충분히 읽으면 될 거야 라는 저만의 철학으로 버텼는데 독해 문제집을 한 번도 풀어온 적이 없고 내신 준비용 문제집도 사실 그때 없이 딱 자습서 하나만 있었던 상태라서 약간 긴장이 됐는데 애가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문답을 해보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구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지? 물어봤더니 첫 번째는 수업을 진짜 열심히 들었대요. 제가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할 때 제대로 하라. 수업을 바싹 다 들어서 내 걸로 만들고 네가 지금 문제집 한 권을 풀더라도 지금 하는 걸 바싹 해서 할 때 완벽하게 해놓으면 뒤에 반복하고 복습하고 이런 에너지를 들들이지 않겠느냐라는 걸 강조했는데 다행히 그걸 좀 잘 기억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사실 그런다고 해도 분명히 구멍이 생기잖아요. 선생님의 역할이 있었더라고요. 그 1학년 국어 선생님이 4시간 45분이라는 그 수업 시간에 시작할 때는 전 시간 학습을 매번 쪽지 시험으로 확인을 해주셨고
어려운 걸 배우면 그거 배우고 또 5분간 복습을 시키고 그거 하고 5분간 복습을 시키고 이걸 반복하신대요. 그리고 끝날 때는 반드시 다시 형성평가를 푼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반복해서 해주셨더니 이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거구나도 알았고 자꾸 반복을 하니까 외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자잘한 테스트만으로도 충분히 공부가 되는데 이런 게 없이 그냥 쭉 지내왔으니 점검도 안 되고 확인도 안 되고 체득도 안 되고 이 상태로 애들이 그냥 고등학교로 올라와 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시험을 안 보게 된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 초등은 이제 놀이 중심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이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활동 위주로 해주고 진로를 탐색하고 의도는 맞는데 학교는 교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게 최대 목적이 돼야지 되는데 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고 테스트가 있으면 뭐 줄 세우기가 된다 그러고 그럼 우리 애가 기가 죽는다 그러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복합되면서 결정적으로 저희 집 애가 어제 운동회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옛날처럼 뭐 1000팀, 100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요즘은 이거 누구도 우승이라고 안 하는 거. 무승부를 끝내는 거. 점수 차이가 많이 나면 뭐 응원점수 넣어가지고 다 같이 해서 뭐든지 이렇게 끝내는 거. 실제로 그렇게 됐나요? 네. 승패가 무조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연습을 해야지 되고 하는데 이런 모든 게 다 하면 안 된다, 아이들을 괴롭힌다 이렇게 가버리니까 학교의 본질인 학습에 대한 게 퇴색돼 버리는 경향이 있죠. 물론 이제 너무 과하면 문제겠지만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반드시 있고 결국 사회에 가서 다 그렇게 살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연습을 언제 어제 애들이 끝나고 저희 아이가 속한 흑팀이 이겼거든요, 사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100팀이 이 속상해 할까봐 점수를 200점 넘게 이렇게 주셔서 동점으로 끝내셨대요. 근데 100팀 아이들이 와서 너네가 이긴 거 맞아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애들도 다 어느 아는데. 정도는 다 알아요. 게다가 다 큰 애들이면. 근데 너무 걱정이 과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된 아이들을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걸 정말 듣고 싶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나마 학원을 조금 경험했던 과목들은 네. 조금 더 공부하려고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시도 같은 걸 하는데 고등학교 들어서 의외로 고생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통합 사회, 통합 과학 또는 한국사예요. 이게 능력치가 모자란다기보다는 저는 아예 그냥 키우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학원을 안 다녔고 시험 기회도 별로 없었고 하니까 특별하게 공부를 하지 않고도 중학교를 통과할 수 있었고 얘네들이 이거에 대한 누적된 공부 방법이나 경험이나 지식도 전혀 없는 상태로 고등학교로 올라와 버리니까 얘네들이 도대체 이건 어떻게 공부해요? 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인데 내신을 준비해야지 되는데 선생님 이것도 문제집이 있어야 돼요? 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뭘로 공부하려고? 근데 이제 시험이 1, 2주 남았는데 그런 질문을 그제서야 하거든요. 중학교 때 학습 내용이 쉬운데 시험도 쉽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수업 듣고 학원에서도 수업을 들었던 건 얘네들이 공부가 된 게 아니라 공부하는 걸 약간 흉내낼 수 있어요. 선생님이 수업하던 거 대충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 수업한 거 기억하고 그걸로 숙제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영어 문법을 만약에 순서를 바꾸는 거라면 선생님이 이렇게 바꾸던데 이게 원리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이미지와 이거를 흉내만 내는 거예요. 이걸로도 커버할 수 있었던 게 중학교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것도 큰 노력을 안 하고도 다 뭔가를 얻어왔던 상태로 고등학교를 들어오니까 실제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고등학교 공부를 할 수 있는 내 능력치가 없었구나를 그제서야 깨닫는 건 너무 늦는다는 거죠. 네. 제가 강조하는 집 공부는 집에서만 하세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학원을 다니셔야지 되고 집 공부를 하는 게 쉽지는 않고 에너지는 진짜 많이 들기는 하는데 그 과정을 좀 같이 지켜주시면 최대한 거실에서 같이 공부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 너무 힘들어요. 이 아이가 계속 거기 앉아있기도 힘들고 나는 이 그림이 너무 내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데 아이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더 마음이 급하고 통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어떻게 견디셨는지 궁금하네요. 통제했죠. 막, 너 앉아, 너 와서 해, 지금부터 하는 거야. 막 음악도 틀어보고 뭣도 하고 다 했는데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 집에 뭐가 맞는지 찾아가는 하나의 이게 조율하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매일 하지 못해요. 이거를 가장 힘들어 하시는데 매일 똑같은 양을 정확하게 오늘 하나를 놓치면 큰일 날 것처럼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셔요.
그렇게만 해야 되는 줄 그렇게 알았어요. 해야 오늘 수학을 만약에 못하면 애가 너무 힘들어하면 그러면 오늘은 수학을 반만 할 테니까 거기까지는 완벽하게 끝내 뭐 이렇게 좀 조절도 해주시고 사람 컨디션이 어떻게 매일 똑같아요. 특히나 아이들은 잘하는 동안이니까 그걸 꾸준하게 한다는 게 절대 쉽지 않으니 만약에 아이들이 들쑥날쑥하면 꽉 채워서 오늘 할 일 다 했다 그럼 완전 칭찬해주고 조금 못하면 대신에 우리 내일 어떻게 하자라고 아이들이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이렇게 길러줄 수 있도록 우리한테 맞는 것들을 자꾸 찾아가려는 여유를 가지시는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 수업 시간에 자는 아이들 존재하나요? 그럼요, 많이 자죠. 애초에 좀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자는 친구들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네. 뭐 초중도 어렵지 않았고 중학교도 어렵지 않았으니까 그냥 느슨하게 한번 떠들어 보세요. 약간 유튜브를 보듯이 그러다가 스르륵 잠드는 친구들도 존재하고요. 아니면 정말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기는 한데 네. 밤에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새벽 2, 3시까지 공부하는 내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에 취해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그리고는 다시 저녁에 가면 아 내가 오늘 좀 공부를 좀 덜 했으니까 오늘 열심히 해야지 하고 또 다 밤을 오늘 새고 이 패턴으로 가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진짜 잘하는 최상위권 아이들은 태도가 어떤가요? 얘네들은 알아요. 나쁜 말이 아니라 영악하게 저 사람이 시험 문제 낼 거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최상위권 아이들 중에서 수업을 놓치고 가는 아이들이 정말 없어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저걸 내가 다 캐치하겠다라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죠. 선행이 나쁜 건 아닌데 네. 선행을 최대한 좀 덜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학교에서 먼저 듣고 네. 학교에서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거고 선생님한테서 다 듣고 그 시간에 최대한 집중해서 거기서 에너지를 다 써야 네가 놀 시간을 확보해. 이 메시지를 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저는 계속 고등학교에 있었고 네.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지나서 이제 중학교에 머물고 있고 이게 조금 흐름이 이제 좀 보이니까 초등 때는 확실히 매일 일정량의 공부를 해내는 게 당연하다라는 베이스가 딱 깔려야 되는 것 같아요. 습관. 전자기기를 잘 안 쓰고 이걸 당연히 제어하고 아이들이 뭐 놀 만큼 놀고 이런 거 다 이렇게 떠나서 내가 내 할 일을 꼭 해야 돼. 그리고 이건 주말도 없고 뭣도 없어. 늘 꾸준하게 하는 거야 라는 게 아예 그냥 습관을 넘어서 인이 박혀야 돼요. 이게 기본값이 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5, 6학년만 돼도 벌써 부모님이 통제선을 벗어나잖아요. 그때 가서 이 습관을 들여주려고 그러면 벌써 싸움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공부량을 늘리라는 게 아니라 한 30분이라도 당연히 나는 매일 요만큼은 해야 돼. 그래서 조금씩 늘려서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이 당연한 거에 토가 달리지 않게끔 초등 때 완전히 정립이 돼 있어야 중학교 나서 안 싸워요. 이걸 그제서 와서 공부를 좀 하렴 뭐 하렴 막 이렇게 하면 중학교 아이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부모랑 이렇게 막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미 너무 당연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중학교를 들어오고 이때부터는 조금씩 자유를 약간씩 주시면서 나만의 공부 방법을 찾는 시간을 중학교 내내 해야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고등학교로 간다면 충분한 혼자 공부하는 걸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내 공부 방법까지 있는데 여기에 의지가 따라와주면 그때는 공부를 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하나씩 좀 잡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초등 때는 놀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놀아야죠. 할 건 하고 놀아야죠. 그 시기에 내가 학습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끈기도 배우고 책임감도 배우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너 하고 싶은 것만 맘대로 해가 놀아도 되랑 같은 결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키워놓고는 이제 와서 아니야 이젠 공부해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려면 분명히 키워주셔야 되는 3가지가 있어요. 이거 없이는 공부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학원 아무리 보내고 선행학습 아무리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거 없이는 공부가 안 되겠더라고요. 최근에 와가지고 진짜 많이 생각하는 건데 네. 책임감과 성실함과 참을성입니다. 이거 없는 애들은 공부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내 인생에 대한 내 책임감이 없어요. 시키는 학원을 갔고 시키는 공부를 했고 주어진 숙제를 했던 거지 내가 공부를 해서 내 성적이고 나의 미래가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공부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시험을 좀 못 보면 아 이번에 학원에서 뭐가 부족했나? 이런 식이에요. 책임을 되게 회피하거나 내 역할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내 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럼 나는 무엇을 고쳐야 되지라고 고민을 하고 성장 포인트를 잡죠.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아님 말고 뭐 이런 식이에요. 책임감이 전혀 없습니다. 고등학생이면 17살
이제 성인 되기까지 2, 3년 정도밖에 안 남은 애들이 뭐 어떻게 되겠죠예요. 얘네들이 꿈을 못 찾는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니네가 2년 반 정도만 있으면 성인이 돼서 너의 삶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넌 그때 어떻게 할래? 그러면 글쎄요. 그냥 당연히 나를 누군가가 보살펴 줄 거라는 어떤 생각이나 기대려고 하는 건 거지 이런 거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제가 가끔 수업할 때 도시의 특징 같은 걸 설명하고 싶어서 얘들아 나중에 20살 넘어서 혼자 이제 집을 얻어야 될 것 같아. 직장을 얻어야 돼. 어느 도시에서 살아보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예전에는 막 도시 얘기를 막 했었는데 요즘 애들은 전 독립할 생각이 없는데요? 이래. 이게 진짜 확연하게 늘었어요. 왜 이러지 싶었는데 왜 독립을 해요? 돈이 들고 뭐 하고 하는데 그냥 엄마 아빠한테서 의지해서 살겠다는 얘기 생각보다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애들이 성실하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정말 반짝반짝 매 시간에 열심히 듣는 애 잘 없다 그랬잖아요. 그 성실함이 없어요. 오죽하면 2028 대입부터 중앙대에서 모든 점수가 동일하다면 최종의 개근상 받는 애들을 뽑겠다라고 했고요. 연대에서 연세대에서 이번에 2028 대입에서 출결의 급간을 늘려버렸어요. 점수 차이를 확 늘렸습니다. 예전에는 이만큼씩이었으니까 뭐 질병이 뭐가 있어도 없어도 이렇게 좀 큰 차이가 안 났다가 이 차이 확 벌렸습니다. 여기서 변별 주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위권 애들한테서 변별 줄 게 별로 없잖아요. 변별 요소를 출결로 주겠다는 거예요. 뭘 뜻하는지 정확하게 느끼지. 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정말 참을 수는 없어요. 미련하게 참지는 않아도 되는데 아침에 컬러 아침이 나와요. 그럼 학교 안 와요. 우리가 만시간의 법칙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완벽하게 학습이 되고 내게 되고 이렇게 하려면 진짜 충분한 노력과 공을 들여야지만 어떤 성과가 이루어지는데 여기까지 참아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무르익기 전에 다 포기해요. 난 이거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한 건데. 초등 때부터 이미 약간 해온 좀 이 내력들이 있어요. 좀만 힘들면 포기해라는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소가수다? 네, 드라마에 나오는 그 금명이 아빠가 아니다 싶으면 빠꾸해라고 하시죠. 되게 커다란 부모의 사랑. 엄청난 지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말이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해도 된다라는 표현으로 좀 들렸거든요. 교육학에서는 비고츠키라는 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아이들에게 비계를 설정해 주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할 수 없는데 어른의 도움을 조금 받으면 할 수 있는 근접 발달 영역이 있으니 아이들이 만약에 뜀틀을 못 넘을 것 같으면 밑에다가 이렇게 구름틀 하나 놔주면 콩 하고 넘을 수 있고요. 턱걸이를 하고 있을 때 혼자서는 조금 안 되는데 살짝만 들어주면 이렇게 딱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요만큼의 어른의 도움이 조금 있으면 아이들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영역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영역에 들어서 있는 애들한테 애가 힘을 주고 있는데 힘들어? 그럼 빠꾸해. 뭐 이렇게 메시지를 자꾸 주면 아이들은 그 순간에 내가 노력을 하거나 도움을 받아서 해보려는 시도는 안 하고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길러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신 노력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초등 때라고 만약에 생각하시면 아이들이 어떤 배우는 걸 한 번쯤 도전할 기회를 좀 많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태권도는 홈띠 정도까지는 따게 하고 뭔가를 끝까지 해서 사실 그거 하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잖아요. 애들 막 한 달 넘게 막 훈련하고 뭐 해야 되고 아니면 아이들이 피아노를 배운다면 콩쿨 대회 한 번쯤 나가보고 그래서 완성도 있게 곡을 한번 완성해보고 부담스럽지만 무대에도 한번 서보고 아이들이 뭐 발레를 배우면 발레도 역시 공연을 한번 올려보는 거고요. 요즘 컴퓨터 인증시험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해보고 자격증을 따야 돼가 목표가 아니라 그걸 볼 수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끈기 있게 완성도 있게 공부하는 습관이 좀 돼야 돼요. 비슷한 맥락으로 요즘에 내 아이가 기가 죽을까 봐 아니면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민원이 많이 간다고 아이가 스스로 겪어내야 되는 것들을 부담스러울까봐 자꾸 기회를 뺏으시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는 책임감도 갖지 않을 거고 다 엄마가 컷해줄 거니까 절대 필드에 나가서 제대로 사회생활 못할 겁니다. 기회들을 원천 차단해 버리시면 아이들 성장 못해요. 아이들한테 너무 모든 걸 맞춰주시고 친구 같은 부모가 돼야 되고 원하는 대로 하다 보면 정작 이제 한 중학생쯤 되면 이제 역전이 되죠. 완벽하게. 애들은 막 머리 꼭대기에 있고 부모님이 힘은 없고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아이에게 전달하고 싶고 정보도 알려주고 싶고 근데 아이들은 들으려고 안 해요. 다 잔소리를 치부하고
그러니 부모님은 마음이 급해져서 아이들과 다투는 일이 발생하고, 아이들과의 관계를 잘 지키실 때 꼭 필요한 게, 특히나 사춘기 되기 전에 꼭 아이들과 적정선을 지켜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부모님을 친구처럼 생각한다거나 또는 편안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선을 넘어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사춘기 아이들은 뭐 전두엽이 공사 중이에요, 네. 이해해야 돼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들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짜증내면 그래 참아야지 라는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예. 애들이 이걸 역이용해요. 난 좀 짜증내도 돼. 나 좀 사춘기니까. 막 이렇게 너 사춘기지라고 자꾸 말을 해주면 거의 판을 깔아주는 꼴입니다. 그래 나 사춘기야 어쩔 건데 이렇게 나가버리잖아요. 얘네들 학교 와선 적정하게 유지해요. 선생님한테는 그렇게 까불지 않아요. 저희 집 아이는 아직 태권도를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맨날 애한테 하는 말이, 너 관장님한테 못할 행동은 나한테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부모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행동해? 이 적정선을 깔아주셔야 둘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 당연해. 선물 사주는 게 당연하고, 시험 잘 봤으면 뭘 해주는 게 당연하고, 이런 모든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깨서 전 생색을 냅니다. 내가 이 바쁜 와중에 밥을 차렸네.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베푸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거를 네.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당연하지 않고 감사하게 좀 느끼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감사는 신기하게 감사하다라는 걸 생각하면 이 감사에 관련된 뇌회로가 점점 좀 발달한대요, 사람이. 자꾸 그 포인트를 생각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감사할 줄 아는 건 그 하루의 행복을 꽉 채울 수 있는 효과가 좀 있어요. 내가 학교를 가다가 길이 이렇게 깨끗하면, 우와, 오늘 환경미화원 아저씨가 벌써 이렇게 청소를 해주셨네? 감사하다. 그럼 똑같이 등교하던 길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해준 것뿐만 아니라 이 일상생활에서 네. 다 감사한 부분이 네네. 그거를 계속 찝어줘야 돼요. 애들 잘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네. 너네 그 급식, 수백 명의 그 급식을 만든다고 생각해봐. 그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겠니? 주걱 하나를 들어도 너무 힘들지 않을까? 아이가 그런 걸 계속 듣고 나면 급식 먹을 때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고 가. 이 태도가 아이 삶에 계속 묻어날 수 있도록, 그건 꼭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넘어서서 아이의 삶을 좀 바꿀 수 있는 소리가 되는 거죠. 이 잔소리를 해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요. 제가 진짜 잔소리 머신이에요. 근데 했는데 소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제가 치열하게 한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끝날 때까지 한 2, 3년 가까이를 치열하게 싸워보고 막 혼내보고 다 뺏어보고 못하게 하고 치고받고 빼고를 다 한 것 같아요. 악지르고 막 별의별 거 다 했는데, 제가 잔소리를 하면 할수록, 규칙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이는 공부를 안 하거나 엇나가거나 했지 더 관계 안으로 들어오려는 게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그게 힘들었는데, 이게 말을 해서 안 먹힐 것 같으면 그냥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 지금 그 핸드폰 할 시간에 영어 단어를 좀 외워 라고 했을 때 네. 애들이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지금부터 영어 단어를 외워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애 없잖아요. 네. 소리만 팩 지르고 그냥 방으로 들어갈 뿐, 네. 핸드폰도 내려놓지 않았고 관계도 못 잡았어요. 영어 단어도 안 외웠어요. 저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서 효과가 없을 거면 그냥 안 해야죠. 그러면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과자라도 하나 주고 뭐 과일이라도 깎아주면서 내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걸로 관계는 잡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했을 때 잔소리가 먹히면 하세요. 안 먹히는데 그걸 왜 굳이 쫓아다니면서 하느냐. 근데 그렇다고 공부 안 하고 놀고 있는 애를 놔두라는 말이 절대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관계를 먼저 잡아놓고 이게 탄탄해야 그 다음에 근데 영어 단어는 언제 외워? 라고 말했을 때 그치 좀 너무 놀았지? 라는 말이 먹힌다고요.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데 잔소리만 냈다 갔다 꽂아내니까 이게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다행히 제가 한 5, 6학년 때 아이들이랑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관계가 개선되고, 가장 심한 중2병에 걸렸다고 해야 되는 지금 중2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관계가 원만하니까 아이한테 공부에 대한 제 조언이나 의견이나 이런 게 그냥 그대로 먹혀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뭔가 이뤄내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보는 그 경험들이 있어야 하나를 얻는다. 그게 뭐 발표 무대가 됐건 자격증이 됐건 이렇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저희 아이가 이번에 그 책 쓰는 작업을 같이 경험할 기회를 얻었고, 근데 쉽지는 않았던 게 거기 나오는 모든 책들을 다 읽어야 하고,
읽은 걸 모두 다 자기 손으로 다 이렇게 글로 써야지 되고, 그걸 또 언니 오빠들이랑 모여가지고 토론을 해야지 되고, 토론한 걸 회의장에 모여가지고 점검도 하고 교본도 보고 하는 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이가 하기에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특히나 뭐 주말이나 학교 안 가는 시간을 이렇게 써야지 되니까 좀 징징거리기도 하고 하기 싫어도 네. 하고 그러는데, 그걸 제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게 아니고 시작했으면 책임은 져야지. 이거 엄마가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 네가 해보겠다라고 도전했기 때문에 한 거잖아. 그럼 그 책임은 지키는 거야. 약속이잖아. 강압이 아니라 가르침이잖아요.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도 할 건 해야지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좀 힘들더라도 끈기 있게 하느라고 끙끙거리기는 했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결과물이 나왔던 게 이번 3월이거든요. 네. 애가 얼마나 기세등등하고 막 이걸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네, 저도 너무 감동이네요. 네가 이걸 해내는 과정을 한 번만 생각해. 너 그때 어때? 정말 하기 힘들었지. 근데 그걸 꼭 참았지. 그거 해내고 나서 너한테 어떤 게 남은 것 같아? 라고 했더니 그 과정을 짚어가면서 자기의 성장을 자기도 스스로 느끼더라고요. 이게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해봤던 경험이 성취하는 경험으로 완성이 되게끔 하는 그 완결까지를 아이들이 여러 번 겪어야 나 되게 괜찮은 애야. 나 할 줄 아는 애야.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됐든 운동이 됐든 또는 뭐가 됐든 새로운 어떤 영역에 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지. 아닌 말고가 아니고, 아닌 말고는 진짜 좀 아닌 것 같고, 하다가 실패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래 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 아이가 너무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왜 작가님을 모시게 됐냐면요, 저희 아이가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춘기라는 그 시기에 들어섰구나를 제가 느끼면서, 그 들어서고 나니까 좀 안 되는 것들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전에 꼭 잡아줘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보이실 것 같아요. 전체를 관망하셨을 것 같아서 오늘의 이 만남을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요. 힘이 되는 응원의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시가 바뀐다고 해서 본질은 바뀌진 않거든요.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이 다 새롭게 갈려야 되고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본질은 아이가 단단하면 괜찮습니다. 그 본질이 단단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과정에 어떤 것도 빠르게 성과를 얻을 수 없는 거라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끈기 있게 자기의 그릇을 키워나갈 수 있게끔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